자, 한국단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옛날 이름이죠. 한국단자. 요즘 기업들로 참 보기 드문 정말 옛날 이름입니다. 자, 옛날 이름인데요. 이게 웬만해서는 뉴스가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죠. 이게 콘덴서는 사마 콘덴서, 그리고 커넥터는 한국단자. 아주 유명한, 꽤나 나름 유명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웬만해서 이렇게 크게 이쪽 분야 같은 경우가 이제 전방산업 쪽 같은 경우가 이게 이 사마 콘덴서의 경우에는 이제 IT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 한국 단자의 경우에는 섹터가 이제 주 매출이 이제 IT 쪽으로도 나가고 자동차 쪽으로도 나가는데, 자동차 쪽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신 것처럼 여기 어차피 전기전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을 다 하게 되는데, 이 기업은 일단 자동차 쪽으로 포함되는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한국단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얘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오르고 만도도 오르고 SL도 오르고, 그리고 또 DIC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 이슈 타고 또 큰 폭으로 오르고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들었죠. 그래서 얘도 이제 바닥구간에서 삐질삐질 나오고는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불투명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하고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단기 스윙 같은 거 본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잘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 화면에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큰 거 여기 이질적인 거, 이것도 이제 위에 돌려주고서는 내주고 15% 올라 들어갔어요. 15% 올라온 게 이게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커 보이는 거 이거 살펴보면 9%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지금 2년치예요. 2년치 주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준이 10%도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단타나 스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룰 종목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가는 쪽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죽자고 지가 올라와 봐야 한 15%밖에 못 올랐죠. 자동차 부품 쪽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그렇게 달려 들어가서 단기 스윙 쪽으로 갈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종목을 살펴보는 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중장기적. 자, 기업 개요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 위쪽에서 보면요, 12개월 선행 PL이 4.97배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주들, 그죠? 자동차에 자, SL 같은 종목들 5.92배 들어가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쭉 들어왔다가 이제 어제 밀리면서 지금 다시 살짝 눌러들어오는 이런 구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SL의 실적 구조나 이 한국탄자의 구조나 현대차 쪽의 구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졌다가 이제 올해 실적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 보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시 좋아진다. SL도 똑같죠. 2020년 이제 현기차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가 소폭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최대로 올라 들어간다. 이거 똑같은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굳이 이런 종목을 쳐다봐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자동차 부품에 자동차 부품만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쭉 친다 그러면 이 종목은 20위 안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위 안에도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커넥터 전장, 자,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IT LG전자에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옛날 구시대 거잖아요. 구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요 뒤에 이거죠. 신재생에너지, 의료기기, AI, 반도체. 그래서 요런 쪽으로 지금 신규적으로 이렇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관세 부담을 해서 실적이 조금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악화 같은 수준은, 악화는 아니고 약화죠. 이게 악화라고 할 수준 됩니까? 2차전지 종목들 보면 얼마나 개박살이 나 있는데, 하다못해 이게 반도체 쪽에 심텍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적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 대규모 적자들 갖다가 이러고 돌아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악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면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장 면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게 상장된 지 지금 30년 다 돼가는 회사입니다. 이거 30년 다 돼가는 회사예요. 크게 주목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자, 이쪽에 이제 자동차 대랠리에서 한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코로나 랠리 때에서 큰 폭으로 주가 상승 한번 나오고 이 두 구간 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간 자체가 없죠. 어쨌든 주가 실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온 회사예요. 근데 자, 이거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잘 안 나오는 이 종목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거 보는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굳이 꺼내가지고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ESS 로봇 커넥터 보이십니까? ESS와 로봇 커넥터 반도체 ESS 로봇 쪽으로 확장 중이다. 이미 들어가고 있다죠. 커넥터 생산에서 국내 K사 공급 ESS 같은 경우에도 국내 L사용으로 납품이 본격화하려 LG엔솔이죠. LG엔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로봇용으로도 하네스 케이블 저전화서 이렇게 전원 연결 파워 커넥터를 생산해 공급 산업 로봇 K사인 D사 두산 로보틱스겠네요. D사면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사업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비중으로는 1%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첫 발을 디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침투가 시작되는 케이스잖아요. 예, 침투가 시작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거는 이제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컨트롤러 친다 그러면 이 전장용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장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괜히 전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장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LG 그룹 경우가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이노텍까지 전장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이쪽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와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이제 관세 부담도 덜어냈고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반도체 ESS 로봇 의료기는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로봇이 들어가 있잖아요. ESS와 로봇 반도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백산의 백산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한우물을 깊게 파던 회사들이 이제 성장이 정체가 걸리고 난 이후에 성장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백산 신발 가죽 만드는 회사죠. 신발 가죽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신발 쪽 같은 경우가 별 볼 일 없어지면서 뭐 태아 고문이 뭐 이런 회사들도 마탱이 가고 별 볼 일 없어지면서 쭉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이죠. 2000년대 초반에 그 좋은 장세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금융위기에 나와서 요 뒷부분에서 이 회사가 이게 신발 고무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으로요. 우리 잘 알 때 이게 자동차 이게 핸들 커버 같은 거 이게 고무 제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자동차 부품용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보여가지고 여기 침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IT로의 2차 턴어라운드 시도가 진행이 되고요. 얘가 트랜스포머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성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쫙 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으로 진출해가지고 또 들어가고요. 자동차 부품, IT 부품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쪽 상승 같은 경우 뭐 가지고 올라왔냐면 자동차 부품도 아니고 IT도 아니고요. 본업 쪽까지 잘 나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충분한 양을 맡아줄 만한 크기로 성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까지 잘 돼. 그래서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이 그 빅메이커로부터의 물량 수주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업까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글로벌 브랜드 25%.
요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아래 보이죠? 차량 내장재 있고요. 그리고 IT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벅벅벅벅 완전 사양기업 마이너스 적자 기업에서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요런 쪽에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 한국탄자의 경우는 얘는 이제 적자에서 올라 들어오는 회사고, 한국탄자는 원래부터 실적을 내고 있던 회사예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적을 내는 우량주입니다. 여기에서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백산 같은 경우가 지금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백산이 한국탄자의 시가총액이 7천억이고요. 백산이 2,7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배 더 크죠. 실적이 훨씬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백산도 역시 마찬가지 저평가 종목이긴 합니다만, 얘도 저평가 종목인데 이 백산보다 더 뛰어난 쪽에서, 그렇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서 완전 검증된 회차예요. 앞에 그런 것처럼 콘덴서 하면 사막 콘덴서, 이 사막 콘덴서, 그리고 커넥터 하면 바로 이 종목 한국탄자. 다 커넥터야. 그러니까 보면 이 기업 개요에 나오는 것도 다 커넥터고, 뚫고 들어가는 것들도 전부 다 커넥터죠. 반도체용, ESS용, 로봇용.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침투하게 들어간다면 레벨이 이제 다른 레벨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죠. 이 앞쪽에 보이는 이세 같은 경우 10만 원대까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라는 거 여기 빼고 나면 6,800억, 68,000원. 꽤 비싸죠. 근데 실적 보세요. 실적이 1,000억대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거 1,000억대. 작년도에 올해 지금 예상 실적으로 순이익이 1,200억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200억. PR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여기에 ESS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이 성장 모멘텀이 ESS 로봇, 이게 대표적인 성장 섹터 아닙니까? 이게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더블 아주 가볍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예전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죠. 백산 이전에 턴어라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제일모직, 이름은 섬유, 업종은 화학, 막판 5년간의 랠리는 전자재료. 그 제일모직이 바로 지금 요 수준일 때 랠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전자재료가 1%도 안 되는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박스에서 빠져나가서 랠리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전자재료에서 랠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따블 올라 들어가고요. 그게 2만 원이었던 그 제일모직이 10배까지 올라갔죠. 10배. 거기까지 올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서 이제 뚫고 나오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ESS나 로봇 들어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틀려요. 로봇주도 평균 밸류가 몇 배인데요. ESS 쪽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쪽에다가 지금 자동차 종목이니까 PR 5배가 평균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지, 그쪽 종목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돌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키 맞추기로도 따따블이 가야 맞는 거예요.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 맞추기로 따따블 가기는 아직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할 때 미리 관심 두고 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케이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잘 들어오는 형태의 종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중장기 투자자, 아까 보셨던 같은 백산 같은 이런 형태의 플레이로 잡아 들어가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 관심주 한국 단자였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ESS 로봇부터 타고, 그 로봇주도 최근에 빡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체크를 하고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해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디 한 군데 다 짱 박아두고 기회 잡아주고 한 번에 따따블 이런 거 먹는 종목이고요.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보였을 때 따따블 먹는 종목이고, 이게 주가가 지금도 꽤나 비싸기 때문에 제일모직처럼 10배거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워낙에 이익을 기존에도 많이 내고 있던 종목이니까 따따블 20만 원 정도까지는 저쪽에 성과를 보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빠르게 승부를 내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몇 년간을 단위로 살펴보고 차근차근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1%에서 지금 1%인데 내년에 10%, 20%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면서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 되겠고, 그거 언제 기다려? 급한데.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종목 주세요. 드리죠.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오늘 상한가 갈 종목. 오늘 지금 상한가 7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 요런 거 전문으로 공략하시는 분도 오르고에 있습니다. 테마 들어가는 거 테마주 있고요. 제로매매 있고요. 급소매매 있고 다 있습니다. 세력 급등주부터 해서 단타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 성향을 가지고 있건 그 성향에 맞는 전문가분들은 오르고에는 다 있어요. 장중 단타부터 시작해서 중가매매, 시가매매, 중기매매, 장기매매. 자,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전문가 살펴보시고 거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취향에 조금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상황이 내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이 전문가의 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된다면 보완도 좀 해야죠. 근데 뭐 이제 보완하는 거 이렇게 쭉 넣는다 뭐 어차피 거의 뭐 다 공짜기 때문에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다. 그래서 이렇게 6명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둔다라고 하면 숫자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죠. 네. 자, 전제 투자 투비 오르고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